네, 안녕하세요. 애칭 강사 김현정입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시죠? 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뼈에 대해서 배웠죠? 척추뼈와 다리뼈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 스티커침 하나 붙인다고 해서 내 아픈 곳이 치료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지나치지 마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몸의 이제 생식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자, 생식기는, 자, 여기에 우리 이렇게 귀가 있죠. 귀가 있는데, 내가 서 있는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서 오늘 생식기인데요. 자, 이 귀를 보시면 가운데에 파진 홀들이 있죠. 파진 홀들이 있는데 머리에 가까운 쪽이 뭐라고 했죠? 머리와 가까운 쪽이, 자, 머리 다음에 그 다음 어디예요? 흉부죠. 흉부. 가슴. 자, 가슴 뼈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복부, 복부가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거꾸로 들어있다고 했죠. 자, 귀 제일 위에 다리 부분에 제일 바로 이 마지막 홀, 이곳이 우리 생식기가 들어가 있는 하복부를 오늘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럼 그 하복부에 생식기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 인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자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자궁의 모양 많이 보셨죠? 자궁의 모양을 많이 보셨는데, 자, 여기 이 사이, 이 동그란 구 모양의 옆에 이 날개같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일명 말하는 나팔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양쪽에 뭐가 있죠? 난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홀은 뭐예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아기가 자라는 곳이기도 하죠. 아기집이라고도 하고. 자, 이곳이 자궁이에요. 자궁. 자, 자궁을 사이에 두고 낮은 삼각점을 이루는 곳에 뭐가 있죠? 난소가 있어요. 난소. 그래서 이게 자궁이죠. 그러면 난소, 양쪽에 난소가 있죠? 난소와 함께 이 자궁이 이렇게 낮은 삼각점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궁을 기준으로 해서, 자, 쭉 일직선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 어디죠? 자궁 경부가 있죠. 이쪽에 자궁 경부. 그리고 자궁 경부에 쭉 나가면 이쪽이 질이에요. 질. 질은 이렇게 요철처럼 이렇게 반듯하지 않아요. 밋밋하지 않아요. 요철처럼 이렇게 굴곡이 져 있죠. 그리고 여기가 생식기라고 보시면 돼요. 생식기. 여기는 난소, 여기는 나팔관, 여기는 자궁이죠. 자, 여기는 질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자궁 경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궁의 혹이나 난소의 혹이나,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난소의 혹이나 자궁의 혹이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은요, 그 이유들은 우리가 쓰는 생필품들,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 우리 밖에서 그 잘못된 식습관들, 많은 이런 외식들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제류, 우리가 쓰는 제품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인체에서 봤을 때 이 모양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귀에서는 이와 같이 똑같이 대입을 시켜봅니다. 자,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죠? 하복부죠. 하복부. 하복부에 생식기가 들어있는 곳인데, 자궁은요, 이 하복부를 보셨을 때 이 홀이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으면 물이 어디에 고일까요? 가장 깊은 곳에 고이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겠죠, 이쯤. 여기가 자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궁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여기 보시면 낮은 삼각점을 이루는 곳에 뭐가 있죠? 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난소는 자궁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요. 그 양쪽에 이렇게 여기가 난소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 인체에서 보셨던 것처럼 낮은 삼각점을 이룬다고 했죠? 귀에서도 난소와 자궁이 이렇게 낮은 삼각점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팔관은 어디에 있어요? 이 자궁과 난소 이 사이.
그래서 우리가 생리가 되거나 했을 때 나팔관이 이렇게 서게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궁에서부터 이 귓볼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귓볼 끝에 여기가 여자 생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은 어디에 있을까? 이 생식기, 자, 이 귓볼에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나가죠. 여기가 자궁이면 여기가 여자 생식기죠. 이 자궁에서 이 생식기로 가기 전 이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여기가 질이 있어요. 그래서 침을 놔주실 때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침을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이 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자궁에서부터 이 귀 안쪽으로 이렇게 쭉 유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안쪽 여기가 신문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신문은 우리가 정신을 관할하는 곳이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 자궁점과 신문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가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가 뭘 먹었어.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죠. 유가 안 좋죠. 그리고 여자들 그래서 특히나 생리할 때 자궁 생리할 때 위가 안 좋아져요. 위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이 자궁점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궁경부는 이 자궁과 신문점 사이 여기가 자궁경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남자 생식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남자 생식기는 이 귓바퀴에서 이 쭉 내려오시면 여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뼈 할 때 배우셨죠? 이 자골점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시면 여기 일직선상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남자 생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골뼈 바로 밑에 여기 뼈 밑에 천정 이곳이 전립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이곳을 보면 전립선이 좋은지 나쁜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립선 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귀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남자 생식기 안쪽에 여기에 교감과 부교감이 같이 있어요. 교감 같은 이제 그 교감 부교감은 다음 시간에 배울 때 그때 다시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상으로 이렇게 저번에 뼈보다는 오늘 침점은 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자궁은 생식을 일으키는 곳이죠. 생식을 나 아닌 또 다른 나의 이세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자궁 무록이라던가 난소암이라던가 자궁암 같은 그런 근종 같은 이런 혹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호르몬 질환이에요. 호르몬.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집에서 쓰는 세제류 그리고 플라스틱 종류. 특히 어르신들이 이 플라스틱이 되게 가볍잖아요. 우리가 뭐 김치를 통에 담거나 반찬을 통에 담거나 할 때 플라스틱이 되게 가볍기 때문에 가볍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얘는 플라스틱은 처음에 만들 때 비스피놀 A라던가 프탈레이트 같은 가소제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석유계에서 추출한 그런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암이라던가 난소암이라던가 무록 같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특히나 쓰는 세제류도 인산염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성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체내에 쌓이게 되면 어때요? 이런 혹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말씀하시죠. 수술할 때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혹 같은 수술들을 할 때 혹을 열어보면요.
그 샴푸 냄새, 그런 세제류 냄새가 굉장히, 특히 다운이 향 같은, 우리 빨래 하시고 마지막 헹구 뭐 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뭐 피존이라던가 샤프란이라던가 이런 섬유 유연제 종류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합성 그런 물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기간 우리 오래도록 쓰잖아요. 또 좋은 향기 나라고. 근데 그런 것들 향기가 강한 제품들일수록 우리 자연향은 어때요? 자연향들은 그렇게 독하지 않죠. 강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합성 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중추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호르몬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겪지 않아도 될 질환들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궁점. 여기가 자궁점입니다. 지금 포인터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자, 빨간 점. 우리 그 하복부에 가장 깊은 곳에 자궁점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난소예요. 양쪽에 자궁과 난소의 낮은 삼각점을 이룬다라고 했죠. 이렇게 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문, 정신을 관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특히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재정난에 대해서 많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면 저 신문에 빨간 줄이, 그런 줄들이 생겨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여자 외 생식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자 외 생식기, 여기는 남자의 생식기 바로 밑, 천정 바로 밑에 전립선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 외 생식기 안쪽입니다. 안쪽에 교감, 부교감 신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노란 동그라미 모양은 안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 걸 표시를 해놨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탄한 공기, 오염된 지하수 등 각종 유해물질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하지만 인류를 위협하는 유해물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환경호르몬입니다. 환경호르몬의 습격으로 생태계가 변하는 건 물론 원인 모를 각종 질병까지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생활 곳곳 편리하게 쓰이는 이것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이죠. 욕실용품, 학용품, 각종 용기, 심지어 식품의 용기 등 안 쓰이는 곳이 없는 플라스틱. 제품을 소각할 때 나오는 다이옥신, 중금속이 포함된 살충제, 특히 플라스틱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가소제, 비스페놀 A 등 인류를 위협하는 환경호르몬,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가짜 호르몬인 환경호르몬은 특히 한창 성장 중인 어린이들에게 위험한데요. 환경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아이일수록 또래보다 2차 성징이 빨리 시작되는 성조숙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대개 알려져 있는 것은 이 비만이나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이런 영향을 받는 걸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 대개는 이제 비만인 원인이라고만 하는데 비만하지 않는 애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이제 환경호르몬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이제 대개 이제 중금속 같은 경우가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조숙증을 진단받아 희생장센터를 찾은 한 어린이, 평소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컵라면 등 일회용식품을 즐겨 먹었다는 이 어린이, 과연 얼마만큼의 환경호르몬에 노출된 걸까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중금속 검사를 실시해봤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소량의 모발을 채취해 몸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분석한 결과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로 꼽히는 수은, 알루미늄 등 각종 유해 중금속이 평균치보다 높게 측정됐습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성조숙증의 가장 큰 문제는 또래보다 성장판이 일찍 닫혀 키성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조숙증은 이제 클 수 있는 시간을 한 2년 정도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크는 키가 4cm, 5cm 정도 자랐을 때 2년이면 한 10cm, 8cm에서 한 10cm 정도가 남들보다 적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키가 적은 키가 되니까 가능하면은
조숙증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어때요? 영상 보셨죠?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자라는데 키가 크는 거에도 굉장히 관여를 해서 성조숙증이 빨리 오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조숙증이 빨리 와서 키가 자라는 것도 또래보다 훨씬 작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자궁의 모양이죠. 자, 자궁 나서 지금 아까는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또 하나 문제가 아까 제가 근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근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궁 근종의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나 또 중요한 게 자궁 내막증이에요. 자궁 내막 안에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조직이 자궁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요, 수술을 해도 완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에 걸리게 되면 임신 확률도 되게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환경 호르몬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20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저런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경우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상관없죠. 그나마 예를 들면 자궁을 적출하면 되니까. 근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하지 않았는데 저런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세를 볼 수 있을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염려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자궁 경부암이에요. 자궁 경부암은 20, 30대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 원인이 바로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두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에 노출이 되면 자궁 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20, 30대만 걸리냐? 그렇지 않아요. 40, 50대 이상 그렇게 걸리는 분들 많고 그 이상에 요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한테도 이런 경우들이 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쓰는 플라스틱 제품, 집에서 쓰는 가볍고 편리하고 편리하다라고 생각돼서 내가 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쓰는 그런 물건들로 인해서 그게 뭐라고 그랬죠?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질환들이 많이 일으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남자 생식기입니다. 남자 보안 정소가 있고 정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정소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그리고 이제 전립선은 우리가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어내죠. 전립선은 뭐예요? 이 정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액체를 만들어내는 곳이 전립선이에요. 근데 전립선은 연세가 드시면 전립선 비대증이라던가 전립선 암으로 고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제가 주변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어때요? 비대증이 일어나게 되면 요도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돼요. 눌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배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도가 전립선이 저렇게 커지면서 비대해지면서 이 요도를 얘가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보실 때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자, 전립선 비대증 증상입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왜? 요도를 눌리게 되니까. 그리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힘들어지는 경우,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꼭 소변을 봐야 돼. 그리고 힘을 줘야지만이 소변이 나와. 소변이 잘 안 나오죠. 요도가 눌렸기 때문에.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은 그런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바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인데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이침을 통해서 좀 완화시켜줄 수 있다예요.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자궁은 어때요? 자궁이 안 좋아서 자궁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오는 골반,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빨간 줄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 경우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자궁이죠. 근데 자궁이 붓죠. 염증이 있어요. 자, 그로 인해서 자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빨간 줄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자궁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뼈가 아프다. 이렇게 내가 고관절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자궁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어디를 치료해야 될까요? 자궁을 치료해주면 여기 아픈 부분이 안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내가 아픈 부위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건조하죠. 여기 뭐 귀에 각질이 굉장히 많아요. 각질이 많으면 자궁, 아까 자궁 어때요? 자궁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점막으로 돼 있는 우리가 촉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건조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또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만 충분하게 수분 섭취만 잘 해주셔도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분은 어때요? 이분 귀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자궁이죠? 자궁인데 이분은 여기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화면상으로 가운데 까만 점에 가해가 어때요? 하얀 띠를 두르고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분은 자궁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조기에 치료하면 빨리 나을 수 있잖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가 자궁점인데 자궁이 맨질맨질하죠. 이분은 자궁을 적출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자궁을 적출하셔서 여기 가운데 뼈,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좌골이랬죠. 좌골 뼈에 여기 빨간 선이 생겼죠. 자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여기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좌골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분도 어때요? 자궁이 각질이 엄청 많죠. 이분이 자궁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에요. 자궁이 메마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가 여기 바깥이 여자 외 생식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자궁 안쪽, 질 안쪽이 뭔가 뽕 튀어나와서 눌렸죠.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연분만하기 힘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특히 그 옛날에 아기 낳다가 아기와 산모가 같이 사망하는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 자궁이 이렇게 안쪽이 휘어있기 때문에 아기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나오다가 산모와 아이 모두 다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데요. 이분은 남자분이시죠? 여기 어때요? 이 좌골 바로 밑 여기가 전립선이에요. 전립선인데 이분은 지금 전립선이 안 좋으세요. 이분은 전립선 암에 걸리신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보시고 이 전립선이 까맣거나 이렇게 보이시면 병원에 빨리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자 생식기, 남자 생식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는데요. 많은 귀들을 한번 서로 귀를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는 할머니 귀 이렇게 봐주시면서 어디가 안 좋은지 유추해 보시고 그곳에 어디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침을 놔주셔서 서로 이제 침을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을 놔 때 걱정하세요. 이거 내가 이렇게 놨는데 이거 부작용 일어나면 어떡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좋다. 오늘 이렇게 배우신 침점, 저번 주에 뼈 배웠잖아요. 그 부분에 뼈 같은 경우는 특히 놓기가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귀는 이렇게 보셔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만질 수 없는 곳. 근데 바깥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드러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귀 생식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가 침 놓기가 쉽습니다. 거울 보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그 아픈 부분에 침을 놓으시면 굉장히 내가 아파하는 그런 평소에 그런 질환이라든가 증상을 완화시키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식기 많이 공부하시고 활용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